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밤새 비가 많이 왔던데 수도권에는 계속 비가 왔다가 이제 조금 그쳤습니다. 또 태풍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온다 그러는데 내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태풍의 영향권에 든다고 합니다. 다들 이 기상 악화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비 피해 있으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전라도 그 섬진강 쪽 보니까 또 가구가 무너져서 많은 집들이 침수가 됐던데 또 충청도도 마찬가지고 염려가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데 그 아는 것이 힘인데 그 힘이란 뜻이 행동으로 옮겨야 힘이 되거든요. 그런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거는 잠재적인 힘이죠. 아는 것은 힘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알기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거는 잠재적인 힘이에요. 차라리 모르더라도 행동력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행동으로 옮깁니다. 행동으로 옮기고 내가 몸으로 직접 체험을 해보고 몸소 그리고 배우고 느끼고 경험한 것이 더 소중하고 더 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알기만 하고 끝나면 그것은 무용지물이에요. 서점에를 가봐도 분류가 되어 있어요. 뭐 경제, 경영, 또 무슨 인문학, 또 자기개발, 또 부동산, 주식, 각 분야별로 책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도 한 군데 보면 성공학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성공학이라는 과목은 없지만 성공학 이렇게 분류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성공학에 대한 책들, 자기개발 책들 보면 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는 것이 힘인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잠재적인 힘, 무용지물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S&P 500 같은 경우는 연 10%에서 12% 상승을 해왔다고 복리효과 말씀드렸었어요. 보통 그 지수를 보면 평균 10%에서 12% 계속 상승을 해왔어요. 그런데 펀드 매니저 있죠. 직접 펀드 모금액을 모금해서 매수하고 매도하고 또 운용 수익을 받지 않습니까? 아무리 날고기는 펀드 매니저도 그 지수를 따라가지 못해요. 평균 S&P 500이 연 10에서 12% 성장을 해왔다는데 펀드 매니저, 각 펀드 회사의 펀드 매니저들이 이룬 실적들 보면 약 3.7%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느 승률이 한 3배 정도 차이 나는 거네요. 그것은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어딘지 다 마찬가지예요. 평균적인 지수를 따라서 넘는 펀드는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피터 린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책도 몇 권을 내고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한 펀드 매니저예요. 마젤란 펀드라고 연 29%인가 오랫동안 엄청나게 수익을 올린 사람인데 이 사람의 책 중에 하나가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이런 책도 있고 또 투자 이야기, 이기는 투자 이런 책들도 몇 권 있어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비결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했습니다.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방법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제가 역사적으로 여기 자료 나온 걸 보면 주식시장이 최고가에서 10% 떨어지면 조정장이라고 합니다. 최고가에서 20%가 떨어지면 그것을 약세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30%, 40%, 50% 많이 떨어져? 그럼 폭락장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보면 조정장의 그 지속기간, 평균 10%가 떨어져서 그것이 조정이 되는 조정장의 지속기간이 평균 54일이었다고 합니다. 54일이면 한 2달이 조금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그 조정장이 10% 정도 떨어지는
조정장이 20%로 떨어지는 약세장으로 가는 확률은 20%밖에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조정장이 한 5번 정도 오죠. 그 중에 한 번 정도가 10%에서 20%로 떨어집니다. 그동안 역사적 평균적으로 이 검토를 해보면, 그리고 80%는 다시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나 폭락장, 골이 깊은 폭락장은 2008년도 알고 계시겠지만 세계 금융 위기 때, 또 닷컴 버블 2000년, 2001년도 때, 또 특히 2020년 경제 위기는 아니지만 이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 위기까지 와서 폭락을 했다가 대신 짧게 폭락하고 금방 또 다시 올라섰어요. 이런 경우는 평균 10년에 한 번씩 주기가 오지만 일반적으로 쭉 역사적으로 보면 10% 떨어진 조정장에서 20% 떨어지는 약세장으로 가는 경우는 약 20%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마다 일반 투자자들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이 피터 린치가 하는 말이,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비결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우상향을 하잖아요. 그런데 75%는 우상향을 해왔어요. 25%는 떨어졌어요. 그러니 3번은 상승을 하고 1번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또 3번은 올라가고 1번은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역사적 길게 보면 주가가 기업의 발전,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것입니다. 우상향을 3번 했다가 1번 정도 떨어지고, 그 3번이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죠. 1번 올라갔다가 1번 떨어지고, 2번 올라가고, 또 3번 올라갔다가 1번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그러나 평균적으로 75%는 올라가고 25%는 떨어져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상향을 해나가는 것이죠. 주식시장에 참가해서 오래 버티겠다는 정신적인 각오가 없다면 이 주식시장에서는 결코 이길 수가 없다. 이거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항상 말씀을 드렸죠. 똑똑한 사람들, 경쟁사회에서는 똑똑한 사람들이 이길 확률이 커요. 그런데 주식시장에서는 그거 관계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주식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 참가해서 오래 버티겠다는 정신적 각오가 없다면 그 시장에서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드렸어요. 이 주식시장은 누구든지 판단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을 해도 그거는 무용지물, 관계가 없어요. 경쟁사회, 사회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좀 아둔한 사람보다는 똑똑한 사람이 유리하겠죠. 그러나 주식시장은 조금 그와는 다릅니다. 주식시장은 그냥 무덤덤하게, 묵직하게, 오래, 마음의 변동 없이 오랫동안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길 확률이 크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투자자는 가치를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시키는 복리의 놀라운 힘을 완전히 활용을 못하고 있다 하고 나왔어요. 복리 효과 말씀드렸죠? 보통 10%씩 올라보세요. 그러면 72 나누기 10 하면 7.2년이잖아요. 평균적으로 7년에 2배씩 상승을 해요. 그러면 7년에 2배면 100%죠. 100에서 2배 상승이니까 200 올라갈 때는 그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200에서 400 올라갈 때도 그렇게 큰 거를 못 느껴요. 그런데 그것이 400에서 800, 800에서 1600, 또 3200, 6400, 12800 이런 식으로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복리의 효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투자하는 사람들보다는 길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복리의 효과예요. 또 하나 책에 나온 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제가 드린 말씀 그대로예요. ETF의 장점, 약한 회사들은 필연적으로 도태되는 한편 보다 강하고 튼튼한 회사들이 그 자리를 메운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10개의 회사가 있어요. ETF를 묶었어요. 10개 회사로. 그 중에 실력이 없어요. 매출이 따라가질 않아요. 점점 회사가 약해져요. 그럼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책에 나온 말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새로운 힘을 갖고 있는 회사가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니 ETF는 지속적으로 계속 나가게 돼 있죠. 이것을 펀드 매니저들이 못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주식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없는 일반 투자자들은 가장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법이 이러한 좋은 ETF 종목을 골라서, 대신 짧은 게 아니라 오래됐으니까 오랫동안 검증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또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연평균 수익률이 몇 %인지 또 그동안에 처음부터 차트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또 이 ETF에 모여있는 시가총액이 얼만큼인지 규모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다 와서 괜찮은 것을 골라서 그것을 가지고 묵직하게 장기 투자를 해나가면 놀라울 정도의 복리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 영상을 하나 딱 보고 난 다음에 그러면 ETF 추천 좀 해주세요. 그러면 ETF 어디 거 들어야 돼요? 또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다른 영상에 수없이 막 반복을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처음인데 주식 투자 그러면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핸드폰으로 거래하는 방법도 배우고 계좌도 개설해야 돼요. 그러니 증권회사에 방문하세요. 친절하게 다 알려드립니다. 그럼 거기서 계좌 개설하고 그 다음에 앱을 깔고 핸드폰으로 어떻게 살고 파는 건지 그것만 배우시면 돼요. 또 내가 원하는 종목을 어떻게 찾아내는 건지 그러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 얼마 들어가 있고 플러스 이익률이 현재 얼마 나왔고 이제 다 볼 줄 알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지 마시고 증권회사에 방문하시면 거기서 친절하게 다 알려줘요. 단 거기서 추천하는 그러한 상품은 절대 가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근로소득만으로는 경제적, 재정적 그것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 경제적 자유를 절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제 영상에는 저는 항상 근로소득, 자본소득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제는 자본소득을 가지고 처음으로 불로소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결국에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자본소득이나 불로소득이나 같은데 사람이 이 뉘앙스가 틀려요. 불로소득 그러면 내가 아무런 노력도 안 했는데 공짜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러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불로소득 그러면 사람들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자본소득을 항상 강조를 했던 자본소득을 제가 불로소득이라고 어제는 표현을 해봤던 것입니다. 그 불로소득 내가 가만히 있을 생긴 것 같습니까? 내가 그 자본소득을 올리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왔는데요. 현재 여러분들이 10% 저금하고 있어요. 한 달 수입에 늘리세요. 그거 가지고 모자릅니다. 20% 저금하세요. 그것도 모자릅니다. 내가 20% 지금 모으고 절약을 하면은 좀 더 할 수 있어요. 30% 절약하시는 분들은요, 35% 절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 현재 여러분들이 몇 % 절약을 하시든 현재 절약하시는 그 퍼센테이지에서 조금 더 올리세요. 상향 조정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자본소득 쪽으로 꼭 넣으세요. 오래 할수록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종목에 자신 있으면 최고 우량주를 심어두시면 됩니다. ETF와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우선주 있어요.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10개 중에 9개를 딱 틀어주고 있어요. 나머지 하나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92%였어요. 그러니 92%면 10개 중에 9.2개 아닙니까? 지금은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9개에서 조금 떨어졌죠? 9개를 봅시다. 9개 빼고 하나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 9개는요. 3% 이상의 배당금이 나오기 때문에 거의 다 장기 투자자예요.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을 것 같죠? 별로 안 팔았어요. 3%의 배당 수익을 받으면서 또 세계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계속 장기 투자해요. 나머지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들도 외국인처럼 그냥 묻어두면 배당금을 비롯해서 그동안의 10년간 보면요. 삼성전자만 10년간 보면 계속 우상향 해왔어요. 대표적으로 현대중공업, 한전, 포스코, 또 OCI라고 있어요. 이런 회사들은 10년 전에 비하면 지금 떨어져 있어요. 장기 투자 효과 없었네. 그렇게 말이 나오죠. 삼성전자만 10년 동안에 큰 이익을 본 겁니다. 덜 길게 해봐요. 20년 동안 삼성전자만큼 수익을 낸 회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회사를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반도체 회사들, 삼성전자가 미국에 있었다면 현재의 주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한국의 이 박스권 이 지수 때문에 삼성전자는 아주 저평가되어 있어요. 펄하우스의 PER, PBR 그거를 보면 미국에 있는 이런 IT 회사, 반도체 회사에 비해서는 주가 수익 비율이 너무 낮아요. PBR, 자기 자본 너무 낮아요. 그 비율이. 그러니까 PBR이나 퍼 같은 경우가 그거를 외국하고 맞춘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무조건 9만 원, 10만 원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6만 원 조금 아래에 있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그래요. 삼성전자는 정말 세계적인 회사예요. 이익률도 엄청난 회사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다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주가가 그 정도예요. 그래도 10년 동안은 삼성전자 외에 없었어요. 20년 동안 봐도 삼성전자 외에 없었어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중에 우선주 같은 경우는 10개 중에 9개를 외국인 장기 투자자들이 꽉 잡고 있어요. 그러니 좋은 종목 ETF, 삼성전자, 그 다음에 미국의 유명한 회사들, 국내의 탑 10 중에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 잡고 꾸준히 가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돈을 장기간 동안 복리로 굴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주식시장 외에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돈을 복리로 굴릴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주식시장 외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평균적으로 한번 사죠. 얼마 만에 파는지 아세요? 3, 4개월 만에 팔아요. 평균적으로. 오래 갖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 대신 오늘 샀다가 내일 파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2달, 3달, 4달밖에 못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게 아니라 그거의 10배 이상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식시장은 명심하세요. 장기 투자자가 부를 쌓을 수 있는 최상의 공간입니다. 복리로 굴릴 수 있는 최고의 시장은 주식시장 외엔 없습니다. 가장 적은 돈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장도 주식시장 외엔 없습니다. 단 개인 투자자분들은 장기 투자로 묵직하게 오래 가야만 복리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시장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모두 성공 투자에 임합시다.